네,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성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학생 이현일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너무나도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아직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기에 이제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석사과정인 저에게 그리고 머리가 좋지 않은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웠고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몇 날 밤을 새게 만든 애증의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의 구성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개념들을 수학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후에 변형돼서 나온 대표적인 모델들에 대해 간단한 설명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변형되어서 나와진 모델들에서 아직까지 조금 개념이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게 보이시면은 저희 꼭 집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몰랐더니 저에게 그 많은 도움을 주신 여기에 모든 블로그, 유튜브, 책 저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제 발표를 이제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 자료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모두 다 하이퍼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자세하게 하고 두세 번째 파트는 같은 개념에서 조금 변형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서포트 벡터 머신은 고차원 데이터의 이진 분류 문제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고 딥러닝 이전에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제 선형, 비선형, 회귀, 이상치 탐색 등등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초보자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How to we divide the space with decision boundaries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경계를 설정해서 나눌 수 있을까입니다. 이제 그래서 분류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1차원 데이터에서는 점으로 분류가 되고 2차원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분류가 되고 3차원 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고 4차원 이상의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그 분류가 되는 경계면을 모두 다 통틀어서 하이퍼플레인 또는 초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데이터들 사이에 가장 좋은 하이퍼플레인을 찾아 잘 분류하자, 데이터를 클래스별로 잘 분류하자가 목적입니다. 먼저 두 범주를 나누는 두 클래스 분류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는 이제 B1 직선 그리고 B2 직선들이 모두 두 개의 클래스를 무리 없이 분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더 나은 분류 경계면을 찾자면 이제 B1이 좀 더 넉넉하게 분류되고 있어서 B1이 좀 더 나은 분류 경계면, 즉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1의 분류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 얇은 점선으로 이루어진 B11, B12를 각각 플러스 플레인, 마이너스 플레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클래스를 나누는 하이퍼플레인은 아주 많은데 어떤 하이퍼플레인이 가장 좋은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바로 마진이라 불리는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의 거리입니다. 마진이 최대화된다면 새로운 데이터가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에 들어와도 좀 더 알맞게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VM은 이 마진을 최대화시키는 분류 경계면을 찾는 기법입니다. 그럼 이 마진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마진의 정의는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의 거리, 즉 각 클래스에서 하이퍼플레인과 가까운 점 x 플러스 x 마이너스 데이터 사이의 거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x 플러스는 플러스 플레인에 맞닿아 있는 데이터, 그리고 x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레인에 맞닿아 있는 데이터입니다. 하이퍼플레인을 2차 평면이니까 그리고 직선 1차 방정식으로 wx 플러스 b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정확히 플러스 플레인, 즉 클래스가 플러스가 되는 시작점을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플레인, 즉 클래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작점을 마이너스가 되는 시작점을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레인과 플러스 플레인의 식을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시전 룰에 의해서 각 플레인 위 아래로의 점들을 모두 플러스, 각
각 클래스 위에 또는 아래에 있는 점들을 모두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 디시전 룰이랑 마진의 길이를 유도하기 위한 이 하이퍼플레인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플레인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 W를 이용해서 이 하이퍼플레인과 수직인 법선 벡터로 설정을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 W를 2차원 벡터인 W1 그리고 W2의 트랜스포즈라고 둔다면 이 W에 대해서 원점의 거리가 B인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이러한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와 법선 벡터의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플러스 플레인, 마이너스 플레인의 관계, 즉 플러스 마이너스 플레인의 위에 있는 벡터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의 관계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x 플러스는 x 마이너스를 w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되 이 이동폭을 람다로 스케일한다는 취지가 됩니다. 그리고 디시전 룰은 이 별 모양으로 표시된 이 미지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벡터 u와 그리고 벡터 w를 내적하는 것, 즉 프로젝션 하는 그 길이가 이 하이퍼플레인을 넘으면 플러스 1 그리고 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값을 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플레인 위로의 점들을 모두 1, 마이너스 플레인 밑으로의 점들을 모두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 람다 값은 이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의 관계식을 플러스 플레인이나 또 마이너스 플레인 공식에 집어넣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식을 다 풀어서 나가다 보면 그 람다 값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의 관계 그리고 이 람다 값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잡한 이 과정을 한 이유는 결국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SVM 마진을 최대화하는 하이퍼플레인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식과 관계를 알면 이 마진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의 정의가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의 거리, 각 클래스에서 하이퍼플레인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에 대한 거리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전개하면서 이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면 결국 마진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인 맥스 마진에 대해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역수를 취하고 제곱을 취해서 이제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바꿔도 결국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디시전 룰로 설정한 제약식 두 개가 따라오는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 이제 아래와 같은 제약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 PPT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목적식과 제약식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 라그랑지안 승수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라그랑주 승수법이란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문제를 제약이 없는 문제로 바꿔 푸는 기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원래 문제인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이제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제약 조건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제약식의 알파라는 라그랑지안 승수를 곱한 항을 목적식에서 뺨으로써 이제 원래 문제인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꾸는 걸 의미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라그랑지안 프라이멀 프로블럼은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식이 정리가 돼서 듀얼 프로블럼으로 변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진행해 보면 이때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꿀 때 카루시쿤 커터 조건이라는 약자로 KKT 조건이 따라 붙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결국 이 KKT 조건에 의해 나온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KKT 조건을 설명하기에는 좀 라그랑주 승수법에 의해 변환된다는 큰 중요한 흐름을 좀 해칠 수가 있어서 하이퍼링크로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해서 이 KKT 조건은 프라이멀 솔루션과 듀얼 솔루션을 얻는 과정에서 이제 그 도출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이 듀얼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즉 라그랑주 식이 최적해를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이제 1번은 주어진 식이 미분해서 이제 0이 돼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W와 이제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고, 2번과 3번은 이제 각각 원래 문제와 듀얼 프로블럼의 제약 조건, 그리고 4번은 이제 2와 3번을 곱하면 0이 돼야 한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바로 KKT의 조건들입니다. 이제 원 문제에서 라그랑지안 프라이멀 프로블럼으로 바꿨고, 이제 듀얼 프로블럼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까 KKT에서 도출한 식 W와 이제 그 W에 먼저 W를 도출한 식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B로 편미분하는 식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이 두 식을 정리를 해서 이제 결국 이 두 식에 대해서 계산을 마치면은 결국 이렇게 알파에 관한 식으로 간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진에 대한 최대값을 찾는 문제에서 계산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바꿨고, 이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원 문제를 라그랑지안 프라이멀 프로블럼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해서 이제 최소값을 찾는 문제에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듀얼 프로블럼 식으로 최대값을 찾는 문제, 즉 알파를 구하는 문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막 힘들게 알파를 구했는데요. 근데 왜 알파를 왜 구했지? 라고 잠시 우리의 목적을 잊었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마진이 최대화된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W를 이러한 식으로 도출을 했고, W는 결국 X와 Y는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 이 라그랑지안 승수 알파 값들만 알면 되는데, 만약에 이 알파가 0이면 하이퍼플레인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라그랑지안 승수 알파가 0보다 커야 마진 결정에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KKT 조건에서 해당 함수가 이제 최적 값을 가지려면, 이제 4번, 아까 그 KKT 조건에 4번이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춰서 이제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옆에 있는 이 식이 0이 돼야 되고, 결국 이거는 이 식을 0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 x의 값들이 플러스 플레인, 마이너스 플레인 위에 서포트 벡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옆에 식에 이미 구한 값이랑 값 W랑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 옆에 식에 이미 구한 값 W랑 트레이닝 데이터를 찾게 되면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B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B에 대해서 저희는 W랑 B를 알게 돼서 하이퍼플레인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인 X값의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게 된다면, 만약에 그 데이터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0보다 크면 플러스라는 이렇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본 형태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처럼 어떤 직선을 그어도 두 범주를 완벽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에 관측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시키는 방법과, 두 번째로 데이터 공간의 차원을 번영시켜서 선형 분류 경계면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을 위해 기존의 SVM을 약간 변형시켜서 나온 CSVM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기존의 모든 개념과 비슷하고 약간 변형된 식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SVM은 마진 안에 관측치가 들어올 수 없어서 하드 마진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CSVM은
이제 마진 안에 관측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프트 마진이라고 많이 부르곤 합니다. 이제 다만 이 마진을 벗어난 크사이라는 값만큼 이 마진을 벗어난 크사이라는 값만큼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플레인의 식이 wx 플러스 b라고 할 때 CSVM의 목적식은 이 기존 SVM의 목적식에서 이러한 하나의 수식이 더 추가되고 이 여기서 C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파라미터이고 그리고 이 C가 커질수록 마진폭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약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하나의 수식이 추가되면서 원래 SVM의 제약식에서 마진폭이 크사이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이러한 수식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크사이가 음수라면 위의 그림에서 플러스 플레인 또는 마이너스 플레인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똑같이 목적식과 제약식을 합쳐주는 라그랑지 승수법을 써서 라그랑지안 프라이멀 문제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뀌고 제약식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KT 조건에서 도출한 1번 스테이셔너리 조건 미분에서 0이 되어야 하는 지점에 존재한다는 이 조건에 의해 이전과 같은 이제 두 개의 조건과 하나에 추가된 크사이에 대한 편미분 값이 추가가 되고 이제 도출한 식을 라그랑지안 프라이멀 프라블럼 식에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최대값을 찾는 듀얼 프라블럼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붙는 조건은 쉽게 생각해서 알파라는 마진에 여기서 붙는 조건은 쉽게 생각해서 알파라는 마진에 KKT 1번에서 추가된 식을 보면 알파가 아무리 커도 C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다는 제약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알파를 구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 식을 자세히 보면 기존의 SVM식과 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제약식에 알파가 C보다 작다는 조건만 하나 더 붙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SVM의 해를 구해보면 결국 W와 B를 알고 알파는 0이 되면 뭐 여러가지 이런 결국 이런 조건들 때문에 또 하이퍼플레인의 그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조건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KKT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알파의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제 여러 가지 KKT 조건을 이용해서 알파의 그 값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제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을 때는 이제 크사인은 0이 될 수 있다라는 조건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마진 위에 있는 서포트 벡터 결국 크사이가 0이 되면은 페널티가 0이기 때문에 결국 마진이라는 그 마진 위에 있는 서포트 벡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알파가 C일 때는 이제 결국 크사이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진 안에 허용되는 서포트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게 이 C가 커지면은 이 마진이란 게 작아지고 C가 작아지면 마진이란 게 커진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데 이거는 나중에 그 발표가 끝나면은 혹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CSVM의 앞글자 파라미터 C가 주는 효과를 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C가 커지면 마진이 줄어들고 C가 작아지면 마진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된 커널 SVM은 뭐 좀 더 시간이 없어서 이해하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SVM에 대해서 이제 CSVM이 이제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 즉 마진의 관측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시킨다면 이 커널 SVM은 이 어떤 직선을 그어도 두 범주를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원공간의 데이터를 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한 뒤에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공간에서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해주는 이 함수인 이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가 SVM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의 듀얼식에서의 그 X 트랜스포즈인 관측지의 값들의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시키는 파이 함수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커널 SVM의 듀얼식을 이러한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 모든 X 관측치에 대해서 차원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과정을 거쳐오면서 또 내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파이를 매핑하는 이 함수에 대한 연산량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러한 과정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고차원 매핑과 내적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커널 트릭이란 것이 도입되어서 이 모델이 커널 SVM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커널 K와 매핑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매핑 함수는 이제 선형 변환으로 원래 차원의 데이터에 표준 행렬 A를 곱해서 차원을 변형시켜주는 함수이고, 따라서 이 매핑 함수에 대한 이 파이에 대한 식을 커널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이 됩니다. 만약 m 차원에서 n 차원으로 매핑해주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함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각각의 차원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뭐 x 트랜스포즈 i는 그 1 곱하기 m 그리고 뭐 m 곱하기 n 곱하기 m 곱하기 1, 그래서 즉 이걸 다 곱했을 때 스칼라 값이 되고, 그래서 이 k가 스칼라 값이 됨으로써 이 값이 스칼라 값이 됨으로써 듀얼식이 알파를 구하는 간단한 식으로 변형이 됨으로써 또 커널 SVM 또한 하이퍼플레인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그 기존의 또 그 W랑 B를 구하는 식들을 모두 다 거치게 되면 하이퍼플레인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커널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에 관한 이론을 이제 멀서스 티어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이론은 이 커널에 대한 식이 항상 0인 0 이상 그리고 구성된 행렬이 대칭해야 되고 정부호 행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은 모두 커널 함수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커널이 그래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은 모두 이제 그 종류를 보면은 리니어 커널, 폴리노미얼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 이제 가우시안 커널, 이렇게 총 여러 가지의 커널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커널의 효과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존 SVM에 해당하는 리니어 커널은 이제 선형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어내고, 이제 폴리노미얼의 커널은 이러한 비선형 하이퍼플레인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커널 같은 경우는 이 분모에 해당하는 감마값에 해당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더 구불구불해지고, 이 굵은 선 옆에 있는 작은 선의 간격, 마진 또한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마치자면, 이제 기존의 SVM 하드 마진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마진의 제약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변형시켜서 이제 크사이라는 값을 추가해 이제 소프트 마진 CSVM이 만들어졌고, 이제 거기에 파이라는 매핑 함수를 X 관측치에 부여하고 커널 트릭을 이용해 이제 원래 공간에서는 선형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고차원으로 이동시켜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커널 SVM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각각의 제약식들도 조금씩 변형이 되고, 이제 약간의 조건을 추가해서 기존의 SVM을 개선시키는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부터 변형된 모델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아직까지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미흡한 점이 많고 그리고 설명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제 최대한 PPT를 보시면서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PPT를 보고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이퍼링크도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